목포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여전히 언제 또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이제는 버스 배차 간격 조정 등 부분 정상화도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 이전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한우 산지 가격이 크게 떨어졌지만 소비자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농협이 소비 촉진을 위해 역대급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오늘 광주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저마다 호남적 발전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적자가 불가피한 현재 구조를 언제까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버스 배차 간격을 조정해 버스 투입 규모를 줄이면 그만큼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요. 완전 정상화가 아닌 부분 정상화를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64일간 멈춰섰다 다시 운행하고 있지만 사실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도 향후 시내버스 운행 안정성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차를 세우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목포시가 작년 118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해도 임금 충당과 가스비 납부조차 어려운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가 바뀌지 않은 채 버스만 다시 다니는 형국이니 당연합니다. 노선 개편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낡은 노선을 당장 뜯어고치기는 힘든 상황. 이 때문에 완전 정상화가 아닌 부분 정상화가 최선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뜸해지면서 생겨날 불편과 버스가 완전히 멈춰 도시가 마비되는 불편 중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직 또 언제 중단될지 모르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고 배차 간격을 조정해 가스비 등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건데 실제 여수에서도 최근 가스비 폭등에 대응해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태원유진의 의지입니다. 태원유진이 버스 투입량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사업계획 변경서를 목포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적 재산권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버스 회사에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차, 그다음에 감차, 그다음에 구역 변경 이런 거 자기들이 사업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승인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지 모든 계획과 저희가 실행은 본인들한테 있는 겁니다. 태원유진은 최근 5년간 목포시에 2차례에 걸쳐 12개 노선의 버스를 줄이거나 노선을 폐지해 전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손실이 나면 어차피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시내버스. 손실을 최소화하고 목포 대중교통을 최대한 지탱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정부가 지방시대를 강조하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농수협 중앙회와 은행 등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들을 선정해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17개 시도단체장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넘기겠다는 겁니다.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 이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전라남도도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가장 먼저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을 핵심 유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한국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대한체육회 등 전남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들을 특정해 공식화했습니다. 준비를 잘 해왔지만은 이제는 정말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전라남도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분위기 확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관 핀셋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유발 효과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가진 기관들을 지방 이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낙후도가 반영된, 그래서 가장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남 같은 곳에 더 큰 기관과 더 많은 공공기관이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이전에 나설 방침. 전라남도는 의료,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기관별 전략을 마련하는 등 본격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호남 발전을 이뤄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북과 꽹과리를 치며 지지 후보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 특히 당대표 도전자들은 저마다 지역 발전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윤석열 정부 성공과 호남 예산 확보를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대통령하고 손발이 척척 맞아서 호남 예산을 힘있게 배정할 수 있는 후보, 저 김기현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당 지도부에 호남 출신 인사를 대거 발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남에서 승리를 이루어본 사람입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호남 출신 인사로 정하겠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순천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자신이 돼야 호남이 마음을 열 것이라고 했고, 일부 정치 몰입애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호남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경쟁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도 호남을 대한민국 미래 비전의 핵심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자신이 한을 풀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호남에 사는 호남 사람을 꼭 공천을 해서 우리 호남에도 이제 기운이 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남의 한을 풀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세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리기 2시간 전부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20여일. 이제 호남이 국민의힘 당심을 좌우할 변수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목포역과 목포 여객터미널 이용객 숫자가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전남 서남권 방문객은 20만 8천 명으로 2021년 12월보다 0.9% 증가했으며 목포역과 목포 여객터미널 이용객은 20%와 5.3% 각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전인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입 차량과 여객터미널 이용은 줄었지만 열차 이용객은 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남군은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의 빠른 추진을 위해 1단계 사업의 연장 기간 중에 2단계 사업을 조기 착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은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1단계 구간 준공 전 2단계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는 내년 준공 예정이던 1단계 구간에서 마한 유적이 발견되면서 노선이 변경돼 공사 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한우 산지 가격과 도매가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농협이 역대급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산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는 마리당 300~400만 원의 손실을 떠안고 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1kg 전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24%가량 떨어졌고 낙폭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국내 한우 사육 마리수가 적정 수준보다 50만 마리 이상 많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화폐 발행 등으로 늘어난 소비가 초과 공급을 떠받쳐 줬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소비마저 위축되는 상황.
여기에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 치솟는 금리까지 난제만 쌓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소비마저 무너지면 농가들의 연쇄 부도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소비 촉진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365일 전국 평균 가격 대비 20% 싸게 팔고 비수기에는 추가 할인 행사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의 한우 소매 가격을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한우 가격 할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지역 축협은 최대 70% 통큰 할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하루 암소 10마리씩 17일 동안 170마리의 암소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고 암소 사육 마리수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이 폭락하여 영암축협에서는 70%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됐습니다. 한우의 소매 가격은 절반 이상이 유통 비용이고 그 틈새를 파고든 수입산이 국내 소고기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설자를 잃고 있는 한우 산업. 농축협이 역대급 할인 행사를 치러야 할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는 제104회 전국 동계 체육대회에 종합 8위를 목표로 224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전남 선수단은 빙상과 바이애슬론, 스키 등 6개 종목에 참가하는데 지난달 말부터 치러진 사전 경기에서 지금까지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땄습니다. 이번 동계체전은 내일부터 서울과 강원도 등지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제2회 목포과학대학교 라이프 사업 성인 학습자 학위 수여식이 대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는 건설융합과와 휴면융합복지과 등 2개 학과 120명의 성인 학습자를 배출했는데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54세입니다.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장 후보자인 윤호열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도 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들은 윤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 등을 검증하고 직무 수행 계획 등을 확인하는 가운데 내일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12시 25분쯤 목포 대양산단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